자,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저를 기존부터 계속 보셨던 분도 계시네요. 네, 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용은 관세사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아무 때나,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 이익 영업일안까지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다른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은 문자 되게 많이 주세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무역실무 관련된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 여기 시계가 저 있구나.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네. 어떻게 다 유예생 분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유예생이시고, 삼동차시고 1차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동차 2분 이제 그리고 화이팅 유예 한 분 계시고. 자,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 일단 모의고사를 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 있게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봐도 그렇고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갑자기 막 없어지세요. 없어지시는 분들이 중간에 특히 설 지나고 나서 이제 쓱 빠지고, 그리고 한 4월, 5월쯤 되면은 이제 막 시험을 접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근데 항상 보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오셨던 분들이 결과가 항상 좋았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로 너무 개인적으로 막 너무 경쟁하시지 마시고,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시고 하다 보면은 또 생활 스터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래도 다음 주에 꼭 참석하자 막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하시던 분들이 결국 합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스케줄이 틀어져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제일 결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던 분들이 결과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좋으셨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원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이 따로 있고 진도별 모의고사 반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겠죠.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일단 요약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저희 일단 그 진도별 모의고사 진행 방법은, 다른 과목들은 아마 50점 분량이 될 건데, 저희 무역실무는 대외 외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 더 대외 한 문제, 외환 한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총 3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때는 한 문제가 더 풀겠죠? 네, 그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일단 강평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강평 형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약 정리, 각 챕터별로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요약 정리는 그 핵심 요약 시간 때 했던 우리 각 챕터별로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중복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굳이 나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거는 어차피 동영상을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채점을 해야 되겠죠. 채점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돌아가면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시든, 아니면 내가 오늘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 먼저 해가지고 그 답안지 같이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강평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머지 분들은 뭐 오늘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때 끝나는 거고, 이제 멘토링 하실 분은 남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 험난한 수험 생활을 같이 한번 좀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문제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제 30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오겠죠. 뭐 30점, 30점, 20점, 20점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험이 원래 50점짜리 하나에다가 10점짜리 5개 해가지고 총 100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뭐 50점짜리는 뭐 7페이지 반, 8페이지 이렇게 쓰는 형식에서 이제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고, 시험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여러 말들이 많죠. 이게 너무 우리 시험이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좀 서술형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유형을 바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건 근데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제가 봐도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작년, 올해, 재작년 너무 심할 정도로 문제가 뭐 5개 쓰시오, 4개 쓰시오, 6개 쓰시오, 9개 쓰시오 이런 진짜 무슨 고등학교 시험도 아니고 전문직 시험인데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제기된 건 사실이거든요. 비판이 좀 제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렇게 안 나올 거야 라고 다 버리고 아예 그냥 예전 방식대로 무슨 진짜 서술 완전 다 그냥 논문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시험 문제 유형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조금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5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 범위에서 뭐뭐에 대하여 뭐 서술하시오.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는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네,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단 문제가 30점짜리 우리가 총 80분 동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여태까지 하셨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25분을 푸셔야 되고, 얘도 25분 정도 푸셔야 되고, 20점짜리는 15분, 그리고 15분 해가지고 80분에 푸셔야 되는 거고, 페이지도 좀 바뀌었죠. 우리가 한 권이 16페이지니까 5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권을 쓸 거다 하시면 한 요 정도 분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쓰고 싶으시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점점 느시면 느실수록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저 페이지가 막 뭐 저도 한참 많이 쓸 때는 막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죠. 플러스 알파. 더 쓰시는 거는 자유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최소 무역 실무만큼은 많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무역 실무를 거의 한 20페이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볼 때.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무역 실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번에도 뭐 몇 개 쓰시오 그런 문제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개밖에 안 쓰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그냥 진짜 뭐 5개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요 5개만 썼냐? 그렇게 안 쓰셨대요. 그렇게 안 쓰시고 의 쓰고 뭐 내용 쓰고 내가 또 추가적으로 더 아는 부분들 그냥 아는 거 다 갖다 썼대요. 아는 거 다 갖다 썼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저한테 그 점수를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차별화를 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실무는 그야말로 법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법이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만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만 쓰신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식 배경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다 아는 거 그냥 쫙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작년에 모의고사 보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실제로 또 점수가 잘 나왔다고 아예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면은 많이 쓰시는 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써야겠죠. 정확하게 물어본 5가지, 6가지 뭐 쓰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답지를 작성하려면 뭐 그 밖에 뭐 관련된 내용들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쓰시면은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서를 내가 과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들이 많죠? 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30점짜리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점짜리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30점짜리는 간단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50점짜리 문제에서도 솔직히 서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은 없고, 이것도 약간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점짜리 문제가 예전처럼 쪼개져서 나온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쪼개져서 나온다. 막 10점, 5점, 5점, 뭐 10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30점짜리 문제가 뭐 물음 1, 뭐 물음 2, 3, 4까지도 쪼개질 수 있겠죠. 했는데 요 내용들이 다 막 연관성이 서로 없다. 그렇게는 안 낼 거예요. 웬만하면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서를 써주시고, 대신에 예전처럼 서를 막 엄청나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지금 뭐 한 반 페이지 하로, 예, 간단하게 그냥.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모범 답안에는 서는 제가 일단 안 넣긴 안 넣었는데, 뭐 품질 조건에서 지금 관련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 서는 보통 3단락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서는 이제 3단락으로 쓰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ISG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CISG란 뭐 어쩌고저쩌고를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쓰신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정리. 만약에 뭐 매도인의 의무랑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다. 시험 문제가 매도인의 의무를 쓰시오예요. 그러면 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랑 매수인의 의무에 관련해가지고 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다. 뭐 간단하게 써주고, 마지막에 내가 쓸 거. 이하에서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서술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 한 반 페이지.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접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 점수 배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출제 교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서랑 결 이런 걸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점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지금 유형 시험 문제가 막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냥 몇 개 쓰면 되는 거고, 막 5개 쓰시오면은 아무리 많이 써더라도 뭐 2페이지, 1페이지 이상 못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은 2단락. 결은 2단락으로 써주시면 되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리하는 거죠. 내가 썼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은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되겠다. 얘는 이제 거의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로 확 줄이셔야죠. 지금은 30점짜리, 20점짜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거, 뭐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UCP상 운송서류 수리요건에 대해서 막 뭐 개별적인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뭐 18조, 17조, 16조, 19조, 20조, 21조 물어봤다. 그러면은 결론에는 일반적인
수리 요건 있잖아요. 공통적인 수리 요건, 뭐 26조, 가판적 환물이라든지 뭐 27조,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그냥 언급해 주시면, 그래도 이 친구는 이런 것도 알고 있네, 라는 인식을 주실 수는 있으니까, 이왕이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점짜리는. 20점짜리까지는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점짜리까지 막 그렇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저희가 대외무역법이 10점이 있고 외국환거래법이 10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띄어가지고 낼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역신문랑 엮여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30점짜리 분량에 대외무역법 10점, 외국환거래법 10점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문제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10점 10점 해가지고 대외무역법 10점, 외국환거래법 1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좀 나올 만한 여지가, 무역실무랑 엮어서 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 거는 모의고사 때 몇 번 내기는 낼 거예요. 내기는 낼 건데, 이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해왔던 공부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뭐 문제 유형이 갑자기 막 확 바뀐다거나 정말 미친 척하고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 같이 못 써요.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인 것만 내가 잘 암기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공통적으로 너무 지엽적인 거 공부하시느냐고 너무 힘쓰실 필요 없고, 그냥 각 과목별로 한 고득점이긴 하죠. 70점? 70점 정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루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고, 100점 만점을 안 뒀죠. 과목별로 한 70%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30%, 뭐 많을 때는 뭐 한 35%까지는 이제 좀 생소한데, 아니면 약간 뭐 불이에타?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데서 나오면은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못 써요. 다. 결국에 이거를 누가 더 잘 썼느냐가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시험에 무역실무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보셨던 그 분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작년이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그러네요. 2022년이 됐네요. 무역실무 1번의 그 몬트리올 각 장의 제목, 이 문제를 쓰시오였잖아요. 그쵸? 이게 50점짜리였죠. 이 문제를 딱 혹시 쓰셨나요? 못 쓰셨죠? 그분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내일 만나기로 했구나. 내일 법인 어디 가야 되는지 저한테 상담받는다고 내일 학원 오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딱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냥 과감하게 제꼈대요. 그리고 속으로, 이거는 다 못 쓴다. 다 못 쓴다.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못 쓴다. 그리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2번부터 그냥 열심히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못 쓰는 거 문제 딱 맞닥뜨렸을 때 이분은 흔들리지 않고 딱 멘탈 잡고 그냥 그 다음 문제부터 제대로 잘 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신 거고, 이제 속으로 어떡하지?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방황하다가 이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에서도 이상한 문제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다 같이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 점수가 갈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문제 강평 해드린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가 그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모든 것을 테마화 시켰거든요. 모든 것을 테마를 형성을 시켰고, 그 테마별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들을 모의고사 시간 요약 정리 시간 때 이제 프린트물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로 공부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그거에 잘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